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말로 안녕.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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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리스크 테이킹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리스크 나온 리스크 테이킹 관련돼서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리스크를 어떻게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리스크를 감내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리스크를 피하는 스타일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토론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당당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당하는 사람이에요. 네,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예. 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당하는 스타일이에요. 당하는 편이에요. 리스크를 감내하는 스타일. 네. 네. 혹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리스크를 저 개인적으로 저는 리스크를 피하는 스타일이에요. 피하는 스타일. 저도 좀 피하는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피하는 스타일. 저는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 예전에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정적인 조건 하에 뭔가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 안정적이라서 그래서 저희 걱정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 그냥 제가 좀 원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위험이 있어도 뭔가 그런 거 좀 체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리스크가 되게 말은 되게 그런 듯한데 그 리스크로 인한 실패가 되게 두렵잖아요. 그런 거를 했을 때 그럼 그 실패 때문에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스크로 인한 실패? 그런 걸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성공률, 실패率 어때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짜 해야 돼요. 성공할 수 있는지 실패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제가 과학가 되고 싶다. 이거 진짜 개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떤 꿈을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하면 돼요. 개인 생각에.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을 좀 분석을 하고 네. 가능하다면 뭐 와이낫이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특히 그 리스크를 좀 무서워하시는 두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는 사실은 아까 선아 얘기하는 거는 자기 할 수 있는 정도는 그거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는 그거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그건 리스크가 아니다.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할 수 있는 정도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리스크는 진짜 자기 못하는 거. 근데 이방은 제가 꼭 해야 하는 거. 그거는 좀 리스크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하는 거는 이유가 사실은 좀 있는데 그냥 사람이 달라요. 저는 원래도 그냥 대학교 시작할 때는 그냥 리스크 그런 거는 자기도 하고 싶어요. 이거 하면 돈은 더 많이 뽑을 수 있고 자기 생활도 하는 거 다 될 수 있긴 한데, 근데 천천히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냥 자기 말고 그냥 가족들을 다 생각해야 하니까 실패하면 진짜 큰일이에요. 그냥 자기 실패 말고 그냥 가족들이 다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좀 피하고 있어요. 약간의 책임감 때문에 맞아요. 리스크를 조금 있다면 좀 피하는 게 됐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냥 저 자기 할 수 있는 정도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당연하죠.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할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거는 리스크는 진짜 실패 그 비율가 좀 커요. 보통 일보다 좀 커서 그래서 좀 피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때문에 그냥 자기 가족도 그거 친구 그런 것 때문에 제 생각이에요 지금.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리스크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은 내 입장만이 아닌 어떤 다른 사회적인 책임도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그렇고. 혹시 다른 친구들은 리스크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상호에다 그 리스크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었을 때 저는 알바를 하려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면접할 때 그 사장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걱정이 있어서 저는 알바하려고 하는 생각이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알바하는 거 안 됐어요. 네. 그것도 리스크죠. 그죠? 중국 친구들한테. 네. 자기 못하는 거는 근데 이거 그 알바를 사실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거는 작은 일이라서 그래서 생각보면 포기하고 괜찮아요. 근데 좀 큰 일에서 좀 피하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자기 생각이 돼. 자기 승리대.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해서 실패의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그 좌절 결핍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성공하려면 좌절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친구하고 좀 다르게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전문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 고등학교 들어가지 않고 그때는 우리 집안 떠나서 혹시 시안 아세요? 서안 네네. 거기서 한 5년 동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부모님 떠나서 너무 외롭고 너무 어려운 일도 너무 많은데 근데 아마 그때의 경험 때문에 저도 한국에 와서도 뭐 일을 하기 전에 뭐 리스크 아니면 좌절을 당하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일을 하려면 당연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알바하는 게 원래는 제가 다이소에서 그 면접 보러 갔을 때는 사장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전에는 여기서 거의 중학생들이 구하지 않았다고. 제가 또 저한테 뭐 확실하게 여기서 일할 수 있냐고. 왜냐면 중국 사람들한테 맨날 한국 사람하고 좀 소통해야 되고 뭐 어느 물건 어디에 있는지 다 안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한테 좀 너무 어려운 일인데 확실하게 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도 진짜 한국어를 잘하고 싶기 때문에 거기서 뭐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려워도 뭐 날마다 뭐 한 500의 그 단어를 좀 외워야 되잖아요. 그거 너무 어려운 과정 나기 해도 지금 저의 그 뭐 말을 보면은 너무 보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뭔가 일하기 전에 리스트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리스트 있겠지만 근데 앞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자기 원하는 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그거 해야죠. 정말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도전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하늘에서 그냥 똑 떨어지는 건 없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위험할 수도 있잖아. 왜냐면 내 뒤에 아기가 있고 뭐 가족이 있는데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한국에서도 한국 정부가 많이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한번 해보게끔 기회를 주는 그런 여러 프로세스가 많은데 중국은 어떤지 한번 궁금해요. 왜냐면 중국은 워낙 그 국가 힘이 세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렇게 창업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중국의 어떤 창업 분위기 그리고 정부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중국에서 대학생들이 그 졸업한 이후에 창업하고 싶으면 그 정부를 그 신청하고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뭐큰
그 지원하고 대학은 원래는 처음 그 뭐지? 짱사에서 경기 그런 거 대회 대회 그런 거 있어요. 창업 그냥, 경진 대회 이런 거. 지금 학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냥 자기 무슨 처음 그런 생각이 아이디어 있으면 그냥 PPT랑 그런 거 경제 PD 만들고 그거는 경험 따라서 그냥 자기 원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 나중에 무슨 장막 그런 거 있으면 다 얘기하고 그리고 뭐 그거 1등은 받으면 그냥 전부 다 돈 주는 거예요. 장금? 네, 장금 아. 그런 것도 주는 거예요. 그럼 대학에서 하되 국가도 나중에 돈을 더 줄 수도 있는 맞아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방안은 되면 그냥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에 후원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학에서 정말 다 전적으로 도와주는 건지 다 있어요. 다 대학에서. 네. 그거는 지금 만나요. 음. 중국에서도 차에 그런 거는 방안 많아. 음. 지방 따라서도 달라요. 왜냐면은 기업에서 특히 워낙 중국에서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뭐 여러 대기업들이 삼성, LG가 뭐 요즘 뭐 여러 창업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벤처로 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는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성과를 내거나 보여지진 않거든요. 왜냐면 대기업만의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쪽은 얼마나 이렇게 유연한지 혹은 어떻게 이렇게 대기업과 작은 기업 간의 조화? 나니까 아니면 이런 개인 창업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확실히 많은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알기로는 샤오미 CEO 레이준 씨가 그 도시에서 창업 카페를 만들어서 뭐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었어요. 원래는 왜냐면 레이준 씨 제일 처음에 창업했을 때도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앞으로 중국 애들이 그런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진짜 또 많이 노력을 많이 받은 만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정부적인 지원보다 이제는 그냥 대기업 그 창업가들이 아니면 그 CEO들이 진짜 중국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진짜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도 지금 걱정 없이도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으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 중국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러한 어떤 그 보답을 받은 거를 나중에 또 좀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할 의향도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이런 창업 지원에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정말 내가 도움 받은 것처럼 그렇게 도와주고 싶다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그런 공감대는 어때요? 주위 젊은 층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죠. 다른 사람한테서 도움을 많이 받게 되면 나중에 제가 성공해서 또 당연히 그거 좀 돌려줘야죠. 왜냐면 중국이라는 데가 되게 크기도 하고 기회도 많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경쟁도 치열할 거고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강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조금 요즘 이슈가 많이 돼 왔던 게 한번 실패를 하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굳이 뭔가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는 하지만 시도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실패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길을 찾는다.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공무원 쪽이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길, 꼭 오로지 대기업만 본다든지 그렇게 약간 사회와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중국은 좀 어떤가요? 그래도 아직 창업 분위기가 높은 건가 아니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저 지금 주변에 우리 학부 학생 친구들이 창업하고 있거든요. 공부하면서 창업하고 있어요. 중국 친구들이? 네, 우리 학부 학생. 왜냐면 문턱이 높지 않아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창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리바바 통해서 아니면 그냥 위보 이런 애플리케이션 통하면 또 창업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중국 그리고 리스트라는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다 돈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예를 들면
요즘에 알리바바 너무 발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알리바바에서 옷을 팔고 싶다. 거기서는 그냥 문턱이 너무 낮아요. 돈이 필요 없이 그냥 거기 아이디어만 등록하면은 다 팔릴 수 있어요. 그거는 리스크 거의 너무 낮아서 하이 리스크.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뭐 열정만 있으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다. 그건 너무 뭐 높은 리스크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 뭐 기회가 되면 당연히 하죠. 제 친구도 알리바바에서 옷을 판매하고 있어요. 저도 주변 보는 친구가 진짜 많아요. 공부하면서 그 위챗 통해서 아니면 웨이보, 알리바바 통해서 옷을 판매하고 있고 아니면 그냥 메이크업 이런 어떻게 인인 미디어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는 그 전문 대학교 친구 이미 지금 결혼했는데도 지금 창업하고 있어요. 또 너무 성공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는 왜냐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냥 뭐 많이 돈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중개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자본료도 너무 많고 그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조금만 돈을 들어서 하면은 쉽게 성공할 수 있대요. 그 친구가 지금 그냥 중국 많이 유명한 과자들이 인터넷에서 위챗에서 그 가게를 하나 열어서 거기서 과자를 팔아요. 과자. 네. 스낵. 네. 그거는 뭐 과자들이 뭐 제일 처음에 수입할 때도 뭐 많이 돈이 필요하고도 아닌데 그리고 뭐 회사를 통해서 그냥 자원들도 많아서 왜 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특히 미디어 쪽은 리스크가 되게 큰 산업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각각의 그 경영 모델들이 있고 그 산업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미디어 쪽은 너무나 급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도 말을 하는데, 친구들은 미디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나름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정말 일을 할 거나 창업을 할 때도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그러니까 요즘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AI, 뭐 VR로도 많이 생각이 되고, 그런 거는 중국에서는 분위기가 좀 어떻고, 친구들도 이런 게 정말 기업에 혹은 친구들이 창업을 하는데 기회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AI 이거 아마 지금 다 큰 회사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관심 없으니까 지금 투자 많아요. 그런 회사는 큰 회사에서 투자하고 그 대학교에서도 자기 뭐 만드는 AR는 뭐 되게 하는 거는 그냥 저는 돈은 너 주고 너는 그냥 이런 거는 이런 잘도 만들고 그냥 되면 우리 그냥 유통할 수 있고 안 되면 그냥 그거도 큰 회사 있어요. 다른 분야보다 리스트 좀 많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그리고 그 어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로봇 뭐 관심 조합하는 그런 대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진짜 천재처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네. 그런 애들이 진짜 잘하면은 뭐 대기업도 투자를 해주고 그거는 또 나중에도 대박이 되겠죠. 왜냐면 중국에서 수재는 정말 전 세계 수재지 않나요? 그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 재밌는 얘기가 막, 그런데 왜 축구 선수는 호나우두 같은 애가 안 나오냐? 축구 진짜 지금 제가 발사수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서 손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큰 나라라고 해도 잘하는 점도 있고 못하는 점이라는 게 잘할 수 있어. 왜냐면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저희한테도 중요한 게, 한국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도 많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의 가장 중요한 친구이자 그리고 가장 많은 파트너이기도 하잖아요. 그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알고 중국 상황을 알면 한국은 국내에서만 하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해외 진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뭐 한알령이니 이러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좀 많은 거래를 못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봤을 때 혹은 중국 친구들이 봤을 때 한국의 어떤 미래? 한국은 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우리랑 되게 다르다. 근데 한국은 이런 매력이 있다? 혹은 이런 건 중국이 좀 나은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한국 진짜 컨텐츠. 좋아해요. 음. 중국에서 그 뭐 드라마 아니면 예능 그 저작권 음. 저자 그 돈을 안 주고 그냥 그대로 촬영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보고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랑 한국 같이 협력해서 뭐 재미있는 드라마 그 예능 더 만들면 진짜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정부 정치 문제 때문에 지금 둘이 관계 좋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다 신문방송 학생 그리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 그래서 두 나라 관계 좋아야 우리도 나중에 실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운명 공동체네, 그냥.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럼 나중에 정말 중국에 가서도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좀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간의 관계도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10년 전에 있었던 게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이 10년 전에 10년 후의 일이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혼족의 문화, 뭐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고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일본에서 많이 우리가 배운 것도 있고 사실 뭐 법적인 거나 사회적인 시스템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인 측면을 보면은 중국도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그 리스크에 대한 좀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실버 세대들 노인층에 대한 어떤 노인층과 어떤 청장년층의 갈등 이런 것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중국에서는 일본과 한국 이런 거를 어떻게 모델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국은 지금 현 상황에서 너무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중국에만 좀 포커스를 두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원래는 혼자 하는 게보다 원래는 다 같이 팀으로 하는 게 좀 좋아해요. 원래 너무 예전에부터 그래서 앞으로 진짜 너무 발전해도 뭐 일본하고 한국과 같이 뭐 홍조 그런 거는 좀 진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워낙 중국이 가치 문화가 네, 강하기 같이 때문에 하는 게 우리는 설날 때도 같이 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홍조가 그런文化가 들어올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중국 커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있어요. 네. 괜찮지 뭐. 그리고 아직 중국에서 유학하는 외국 학생도 알겠지만 중국에서 사실은 일본이나 한국보다 알바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국에서? 네.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 좀 계약 없이 한 번 들어가면은 평생에도 일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냥 한 20년, 30년 동안 계약을 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시간대로 알바식으로는 다른 도시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에서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알바식. 이렇게 업무 환경이 좀 다른 거네요, 그죠? 네, 나중에는 그렇게 알바식으로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리스크나 이런 거는 직접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뭐 관리를 해야 된다 혹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은 있으세요? 뭐 대학교나 아니면 뭐 중국에서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아빠 영향 더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 네, 부모님. 우리 아빠 그냥 네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해라. 어차피 부모님 있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겠다라는 네, 맞아요. 저도요. 그 학교에서 뭐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으니까 저한테 그냥 솔직히 저희 그쪽에는 좀
옛날 사고 가지고 있어요. 뭐 여자들이 그냥 일반 학교에 가서 졸업하면 뭐 결혼해서 뭐 아이 낳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는 그냥 네가 앞으로 그냥 뭐 다른 사람 너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선택해서 원하는 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자 해도 불구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피선택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겨내고. 네.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저희 진짜 많은 공간 주셨어요. 뭐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도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뭐 이거 하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결정해라. 제가 진짜 중학교 때부터 모든 제가 하는 일을 다 제가 스스로 결정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겨내고, 그러면서 리스크를 자연스럽게. 부딪혀 해도 아버지가 젊은 사람들이 좌절 그런 거 좀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다 보호해주면은 앞으로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냥 힘들어도 나가서 해라. 그 좌절을 당해도 당해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친구들한테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되게 좋은 말이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정말 어렸을 때 뭐 실패한 게 뭐가 두렵냐, 어차피 뭐 다 이겨내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어른들 세대에 비하면 우리는 되게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중국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정치적인 거를 언급하는 건 좀 적절하진 않지만 한국도 민주주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더 좋은 이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고,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정치적인 거에 대한 투쟁 대신에 자신의 어떤 개인의 목적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리 주변에서 막 도전해라, 꿈꿔라, 뭐 할 수 있다, 너네 아직 어리지 않냐, 기회가 많다, 이런 말을 해도 사실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각각 입장이 다르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도 자신의 선택이니까 사실. 그리고 정말 그런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 요즘, 그런 생각도 요즘 들게 되고. 그러면은 친구들은 어떻게 바라봐요? 그런 말들? 주변에서 하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힘내, 할 수 있어, 뭐 일종의 열정을 막 불러일으킨다고 하죠. 사실 어떤 본질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그냥 마음만 바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어떤 국가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더 많은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든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중국에 비해서 좀 작을 수 있으니까 기회의 폭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진출할 수 있는 폭이 적으니까 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기회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런 구조적인 측면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중국은 너무 기회가 많아서? 근데 우리 궁금한 게 그 한국 분들이 그 리스크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것이 리스크 높고 어떤 것이 리스크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게 지금 이 인터뷰를 하고 이 조사를 하는 거의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점이 무엇인지. 그치. 리스크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가. 아까도 근데 친구가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게 강하잖아요. 나는 이게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한다,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혹은 이건 리스크다.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이 되게 없죠. 이게 경영학적으로 투자 대비 효용 가치 이런 거를 대비해서 리스크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리고 그거를 예상할 수도 없고 그걸 예측할 수도 없잖아. 그리고 계산할 수도 없고, 이건 리스크가 큰 거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뭐 기회 비용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뭐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용. 그게 되게 힘들다는 거죠. 다만 그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그걸 얼마나 선호하는가. 그거가 이 주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리스크를 생각하고 있고 나름의 혹은 나만의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력을 갖게 되느냐. 왜냐면 누구한테는 리스크가 작은 걸 수도 있고 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나한테 리스크가 큰 건데, 혹은 그렇게 막 실패 많이 한 사람들은 리스크가 그런 건 리스크도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아, 그건 리스크도 아닌데 뭘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 근데 아무래도 그 리스크는 조금 정확한 거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아니면 2통 넣고 성공하면 몇 배만 그냥 몇 배 나올 수 있고 실패하면 그냥 몇 배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보통 우리 얘기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알파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왕하는데 근데 만약에 너 할 수 없어요. 그 사장님가 너 아마 너 못해 이런 거. 그것도 리스트는 제가 생각 그거 진짜 리스트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어떻게 애매해요. 그 리스크 그냥 창업할 때 생각하는 돈에 관련 리스크인가요? 아니면 그냥 모든 생활에서 어려움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거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으면은 제가 바로 교수가 됐겠죠. 근데 그게 진짜 큰 문제 같아요. 왜냐면 리스크는 그냥 돈 얘기하면 또 아니잖아요. 자, 친구들한테 있어서의 도전이란, 그리고 그 도전을 임하는 자세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리스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니까. 네, 그래서 도전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 지금 막학이라서 지금 취직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중국에서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워낙 분위기 안 만약, 좋으니까. 네, 한국에서 취직하면 아마 진짜 큰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일단 많이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 네. 맞아요. 저도 한국에서 취직하면 왜냐면 하나는 저 언어 때문에 한국어 해야 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그 똑같은 얘기하면 제가 중국에서 얘기 진짜 잘 할 수 있어요. 진짜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 얘기하면 진짜 한국어도 어렵고 제가 다른 사람이 소통하는 거 문화적인 그런 것도 많아서 진짜 아마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 일하는 분은 진짜 우리한테는 이거 좀 덥잖아요. 그리고 뭐 가수들 다 중국에 있어서 저 혼자 한국에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 좀 도전은 한국은 있지 말고 저 중국에서는 뭐 개인 회사 말고 그냥 작은 회사. 그런 것은 스튜디오. 그런 거는 하고 싶어요. 개인 사업으로. 맞아 그런 거는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신문 방송 미디어 하고 있으니까 뭐 나중에 그런 또 이 방향은 하고 싶어요. 친구들은 저는 졸업한후에 그 연구의 대학원을 신청하였는데 지금 저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어 시험이잖아요. 야스한 IELTS. 저한테 지금 가장 큰 도전이에요. 그래서 많이 열심히 공부해야 그거는 저는 그냥 내년 졸업하니까 당장은 뭐 취업 문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의 토점은 그냥 팀을 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짜 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까 시민 씨 말하는 것처럼 진짜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쓸 때 진짜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그런 글쓰기 잘 못하잖아요. 한국 친구들이 많이 맡겨도 너무 미안해 것 같고
많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 뭐 글쓰기나 아니면 보고서 말하는 게 저희 학생들